사실은 태워갈 때까지 쓴다 보시면 됩니다. 안전장치라고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는 선박이 해상에 정박하기 위해서 닻이라는 도구를 물속에 떨어뜨려서 선박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고정시키는 도구라 봤었는데 현대에는 표류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선박의 충돌이나 자초를 방지하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앵커를 해안에서 물속으로 떨어뜨렸을 때 선박을 잡아주는 역할은 앵커가 하는 역할 플러스 선박이랑 앵커랑 연결된 체인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체인의 무게와 마찰에 의해서 선박을 앵커와 함께 같이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는 크게 앵커 스톡이 있는 스톡 앵커와 앵커 스톡이 없는 스톡리스 앵커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톡 앵커를 썼지만 현대 대형선에는 앵커 스톡이 없는 스톡리스 앵커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톡 앵커는 보관과 사용이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스톡리스 앵커는 상부에 아무 크로스바가 없기 때문에 앵커가 경납될 때 경납이 편합니다. 근데 스톡이 있을 경우 경납하는 선체 구조가 형상이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현대의 대부분의 함정이나 상선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이 화살 표시라면 이렇게 서 있는데 해저면에 떨어져서 바닥을 긁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기회는 상부에 앵커 이쪽으로 체인이 나가는 상부에 스톡이라는 크로스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지력을 주기 위해서는 앵커가 이렇게 눕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크로스바가 있는데 현재는 앵커 플러그 자체가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에 떨어져서 눕혔을 때 플러그 부분이 이렇게 해저면으로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스톡이 없는 앵커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스톡리스 앵커 중에서도 고파지력 앵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화살표 방향이라는 건 전통적인 앵커의 형태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 화살표 방향 중에서 이 부분을 플루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플루크가 해저면에 박히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플루크 부분에 연결된 하부를 크라운 혹은 헤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저면에 박혀서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쪽에 체인과 연결된 부분을 쉔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쉔크 위에 앵커 샤클이 있고 그 상부 위쪽으로 앵커 체인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함정 같은 경우는 성급 룰보다는 함정 건조 설계 기준이라는 기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그 기준서 중에서 앵커 및 앵커 체인 설계 기준에 따라서 기본적인 크기, 모양, 형태 등이 정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 그 부수적인 부속물들도 같이 겸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함정을 건조해야 된다는 ROC가 나오고 TLR이 나왔을 때 이 구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함정이 크니까 무조건 앵커와 체인은 훨씬 커야 돼, 작아야 돼 이렇게 꼭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구 조건과 어떤 설계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함정이 클수록 체인과 앵커는 커질 확률은 높겠죠. 그렇다고 무작정 아주 커지는 경우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중량을 얘기할 때는 미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m에 약 54kg 정도 나오고 실제로 한 쇼트를 하면 1.5톤 정도. 울산급 배치3 함정 같은 경우는 앵커가 3240kg짜리 AC14 고파지력 앵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체인은 50mm 그레이드 3 체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체인 무게만 한 쇼트에 한 1.5톤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인은 기준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한 쇼트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쇼트라는 단위를 개념을 쓰는데 한 쇼트가 27.5m로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27.5m를 기준으로 하면서 중간중간에 연결하는 체인이라기보다는 링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체인을 연결하기 위한 링크가 있고요. 그 부분이 다시 제일 앞쪽에는 앵커를 연결하는 또 작은 체인들이 부속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체인을 유지보수하기가 편하고요. 그리고 너무 길면은 운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계할 때 이 체인의 길이가 정해지는데 그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체인의 중간에 형태가 다르게 이어주기 위해서 다른 형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한 쇼트 내에 있는 체인을 보통 커먼 링크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체인인데 그 체인은 가운데 있는 기둥 같은 형태가 있는 게 있고요. 기둥이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 소형선에는 스터드가 없는 형태가 쓰이긴 하는데 대형선에는 아무래도 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터드가 있는 형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함정 같은 경우는 색깔별로 쇼트 단위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적색, 백색, 청색. 한 쇼트 끝나는 부분에 그 색깔별로 마디마디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앵커링 할 시, 투멸 할 시 체인이
얼만큼 나갔다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선박과 함정은 그런 컬러링의 표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쇼트 같은 경우는 뭐 황색, 전체 라인 자체가 황색 혹은 적색 이런 식으로 표현돼서 체인이 모두 빠져나갔구나 혹은 뭐 아직 이번에는 3쇼트, 4쇼트구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선박마다 다른데 12쇼트, 13쇼트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 330m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겁니다. 현대는 요즘 그냥 쉽게 말하면 강철로 되어 있고요. 주물 캐스팅 강철로 되어 있고 사실 앵커는 항상 바다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에 따른 도장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앵커 체인을 유지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앵커와 앵커 체인의 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함상 시운전에서 앵커링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앵커가 수심 100m 지역에서 얼마간 떨어져서 앵커를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 앵커를 끌어올리는 양묘기의 성능 이런 부분을 해상 시운전에서 함께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성급룰 그리고 함정 같은 경우는 승조원의 어떤 요구 조건이 있어 그 부분을 같이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투명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서 이제 수심이 이미 정해진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수심을 미리 알 수 있고요. 그 주변에 가서 그러면 앵커 체인을 그 수심 깊이만큼 플러스 몇 배를 빼내서 정박하는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망망대해서는 투명을 하진 않고요. 체인이 길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연안에서 보통 낮은 해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선박 자체가 수면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순수 선박의 무게를 다 견딘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부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기준으로 따라서 앵커가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만큼 함정이 아까 3,500톤이라 했으면 3,500톤짜리 앵커를 쓰는 건 아니고요. 수면에 떠 있으니까 그 부력을 고려했을 때 이 앵커와 체인의 무게가 설정되고 결정되고 설계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앵커라는 게 이제 강철로 만들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무겁고 취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무래도 경량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에 따른 아무래도 강성도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고파지력 앵커가 있지만 그보다 더 높은 초고파지력 앵커도 실제로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더 나아져서 함정에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취급이 용이한 앵커링 시스템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독립스 앵커 중에 고파지력 앵커나 초고파지력 앵커는 우리가 흔히 아는 앵커에 비해서 중량이 75%, 50%로 다운됩니다. 단 그에 반해 파지력이 2배에서 4배 정도까지 이상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된다면 더 나아지지 않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래에는 더 경량화뿐만이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좀 나은 더 파지력이 좋아질 수 있는 디자인적으로 나온다든지 먼 해상에서도 쓸 수 있는 지금 DP 시스템을 말씀드렸지만 그 외적인 부분도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함정을 다 건조하고 나서 함정이 이제 인도되고 나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거나 그 함정이 정박되어 있는 상황을 봤을 때 내 새끼가 저렇게 잘 커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도 뿌듯하고 사실 얼마 전에 함정 공개사 때 갔을 때 저희 자녀들이 그걸 봤을 때 이거 아빠가 건조한 배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서 아주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나 만화나 이런 걸 보면 앵커를 떨어뜨려서 급선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비정상적인 운영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선박이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운영 방법이 아니니 너무 선박을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그런 오해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